지금 상황에선 그 준비가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마운트가 없다고 쳐도 첼시가 전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쿨리발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받아주면 이거 누가 잡아줄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첼시와 토트넘이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첼시와의 경기는 끝났지만 저는 여기에서 나타난 토트넘의 문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먼저 이날 토트넘은 두드려 맞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수비할 때 최전방까지도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쿠쿠렐라가 쿨리발리에게 볼을 넘기니까 그대로 클루셰브스키가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서 주목할 건 중앙 부근이에요. 지금 조르지뉴 쪽은 케인이 잡고 있는데 시선을 보시면 뒤를 보고 있습니다. 쿨리발리에게 볼이 간 이상 자기도 이제 실바에게 붙들어 가야 되니까 뒤에 벤탄쿠르가 조르지뉴를 잡아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그런 식의 압박 구조가 그대로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실바가 볼을 잡았지만 줄 수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하나씩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조르지뉴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면서 실바에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별 수 없이 제임스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바로 이건데요. 분명히 아까까지 벤탄쿠르가 잡고 있던 조르지뉴가 딱 봐도 너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벤탄쿠르가 뒤로 쭉 하고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포지셔닝이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호이비하고 세스뇽이 모두 1대1로 상대를 붙잡고 있는데 혹시나 이 1대1 대결을 져서 얘네가 뚫릴 때 이걸 내가 커버하겠다. 이건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조르지뉴가 완전히 프리맨이 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죠. 첼시 선수들이 1대1을 이길 필요도 없이 그냥 조르지뉴를 통해서 전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르지뉴가 너무 편하게 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팔을 벌리면서 마운트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날 첼시가 전술적으로 준비한 선수는 얘였어요. 간단하게 캉테와 조르지뉴 둘만 있으면 호이비 벤탄쿠르에게 1대1로 묶이니까 마운트를 내려서 얘로 전개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그 준비가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마운트가 없다고 쳐도 첼시가 전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쿨리발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받아주면 이거 누가 잡아줄 수가 있죠? 얘 잡아주고 있던 쿨루셰브는 지금 조르지뉴 쫓아가느라 바쁩니다. 결국 이건 여기에서 벤탄쿠르가 조르지뉴와 거리를 벌리면서 생긴 문제예요. 다만 이게 벤탄쿠르 개인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압박 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감독의 지시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근데 중미 하나를 이렇게 뒤로 뺄 거라면 다른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실바로부터 제임스에게 볼이 투입된 순간에 쿨루셰브를 조르지뉴에게 붙이도록 해야 했어요. 원래 쿨루셰브이 맡고 있던 쿨리발리는 제임스로부터 거리가 꽤 멀고 이런 식의 패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간에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쿨루셰브를 조르지뉴에게 붙인다는 것은 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벤탄쿠르는 벤탄쿠르대로 뒤로 빠졌고 쿨루셰브는 쿨루셰브대로 조르지뉴에게 붙질 않았어요. 이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전방 압박이 뚫리면서 밑으로 쫙 내려섰을 때 여기에서도 중원에서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보였는데요. 지금은 제임스가 볼을 잡고 있는데 보시면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수비 대응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볼을 갖고 있는 제임스의 선택이겠죠. 선택지는 크게 3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스털링에게 넘기는 거예요. 측면으로 넓게 빠졌기 때문에 당장은 공간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여기로 볼을 투입할 때 먼저 손흥민이 그 패스키를 방해할 것이고 투입이 된다고 해도 바로 뒤에 세세뇽과 손흥민의 협력 수비를 당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뒤에 있는 실바에게 넘기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만큼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는데 이후에 실바가 쿨리발리에게 넘기면서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죠. 당장 쿨리발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냥 중앙에 있는 캉테에게 주는 건데요. 다만 이건 제임스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딱 봐도 주변에 3명이나 있죠? 거의 포위됐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인데요. 특히 그 뒤에 벤탄쿠르가 있다는 점이 중요했는데 얘가 아주 무리하게 뺏으러 갈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견제만 해도 바로 손흥민과 케인이 도와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임스는 바로 이 캉테에게 볼을 넘겼어요. 당연히 벤탄쿠르가 막으러 갔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벤탄쿠르가 캉테에게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움직임을 봤을 때 아예 강하게 붙어서 바로 뺏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다가 캉테에게 제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얘가 뚫리니까 주변에 어떤 선수도 당장 얘를 저지할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딱 봐도 캉테가 침투해서 들어갈 공간까지도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죠. 벤 데이비스가 전술적 마크맨인 치크를 따라서 측면으로 더 벌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벤 데이비스의 잘못이란 건 아닙니다. 얘로선 당연한 움직임을 가져간 건데 벤탄쿠르가 아무런 저지도 하지 못하고 벗겨진다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으킨 추가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캉테를 저지할 수 있는 건 딸랑 여기 다이어 하나밖에 안 남게 됐어요. 리스 제임스의 패스는 아주 리스크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그 리턴 값이 엄청나게 크게 돌아오게 된 셈인데요. 아이어 입장에선 이걸 벤탄쿠르처럼 튀어나가서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얘마저 튀어나갔다가 제껴져 버리면 아예 골키퍼와 1대1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 저지를 1순위로 두고서 견제에 집중했고 결국 캉테가 이걸 슈팅으로 처리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이어를 맞고 튕겨나갔지만 위치상 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선 캉테가 그대로 슈팅을 때렸지만 사실 이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중앙 센터백인 다이어가 미드필더인 캉테를 직접 막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얘 뒤로 뛰어가고 있는 하베르츠는 아예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캉테가 여기로 이렇게 볼을 투입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위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여기에서 중앙에 있는 캉테를 벤탄쿠르가 전혀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완벽하게 수비 대응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패스가 통해서 실점 위기까지 맞았다. 꽤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미 쪽이 뚫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중미들이 아예 라인을 쫙 하고 내려버려요. 왜냐면 센터백 라인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일단 수비수들의 도움을 받기가 편해지고 상대 입장에선 침투하기가 더 버거워지거든요. 근데 이건 또 이것대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미들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뭐 센터백들하고 같은 라인에 있죠. 볼은 측면에 있는 제임스가 잡고 있는데 지금 얘 앞에 있는 건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까지 수비에 완전히 가담한 상황에서 중미들까지 센터백 라인에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러니까 조르지뉴가 볼을 받더라도 호입이나 벤탄쿠르를 뚫고 침투하긴 힘들게 됐어요. 하지만 누가 여기에서 제드를 뚫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조르지뉴는 사실상 프리킥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냥 하나의 수비벽처럼 된 셈이죠. 이런 장면이 너무 자주 나왔어요. 지금도 조르지뉴로부터 두 명의 중미가 너무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건 상대가 첼시라서 다행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이 위치에서 캉테나 조르지뉴의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팀들에게 이런 공간을 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맨시티의 데브라이너나 리버풀의 아놀드 같은 선수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바로 실점 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결국 중앙에 있는 이 두 명이 지나치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준 기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팀과의 경기는 자신들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죠. 첼시와의 경기는 끝났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대하는 팀들도 이걸 캐치하고 있을 거예요. 토트넘 입장에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